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2차 함수는 총 3가지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합치면 기본형이 있었고 표준형이 있었고 일반형이 있었죠. 기본형은 y는 ax제곱, 이걸 평행이동 시킨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러니까 얘가 0이 된 x값 p, 그때 y값 q, 꼭좀 좌표. 그 다음 얘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분배해서 가로 풀에 치고 동략끼리 모아서 2차식으로 정리한 게 지금 배우는 일반형. 그러니까 일반형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식의 단점은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머지는 꼭점 좌표 구하기 쉽죠. 포물선에서 중요한 점인 꼭점 0,0, 얘는 꼭지점 p, q. 근데 얘는 형이 저런 우리가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꼭지점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점 빼놓고는 얘도 꽤 쓸모가 많은 식입니다. 주로 뭐 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반형을 다시 이렇게 표준형으로 풀어헤쳐져 있는 2차식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가는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를 이제 역추적하는 이제 결과가 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공식을 외우든지. 근데 둘 다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 다음 2차 함수의 꼭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좀 취해보고 오른쪽은 공식을 풀이하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얘를 이런 꼴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x 마이너스 어떤 식의 제곱 플러스 q꼴, 이렇게 이런 꼴로 가겠다. 그러려면 x 제곱 앞에 있는 계수 4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빼냅니다. 일단 4를 빼내고 그럼 x제곱에 4를 뺀다는 얘기는 4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x제곱이 남고 8x를 4로 나누면 플러스 2x가 남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빼내시고 여기서 새로운 수를 만들죠. x 앞에 있는 개수 플러스 2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가 되니까 플러스 1이 생기고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그걸 빼내셔야 되고 자 다시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럼 얘는 xx, 얘는 플러스 1이 두 번이니까 4 가로 x 플러스 1이 제곱되는 꼴로 완전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필요 없어서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4가 곱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주어져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우면 여기 어차피 다 지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남는 상수값이 y값이니까 마이너스 5. 꼭지점 좌표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축의 방정식, 축의 어차피 포물선은 아래로나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축은 무조건 세로축의 축이에요. 근데 이 세로축은 y축 평행한 직선이니까 항상 x는 하고 숫자가 써지죠. 근데 이 x는 하고 써지는 숫자가 결론은 뭘 지나가냐면 꼭지점 x 앞을 무조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쓰려면 x는 하신 다음에 이 꼭지점 x 앞표를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축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됐나요? 나중에 지금은 꼭지점과 축만 구하는 건데 저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면 여기쯤 있을 테고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림을 적당히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적당히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이 포물선이 지나는 4분면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다 지나가죠. 1, 2, 3, 4를 다 지나가는데 만약 그래프를 좀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그린다면 포물선이 가파르게 그린다면 여기는 4, 4분면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까지 조사하셔야 되냐면 좀 이따 배우셔야 되는 y절편, x절편 이런 것도 조사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지나는 4분면을 완벽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2번은 매번 이렇게 완전 제곱식 풀기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공식을 정리하는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2차 함수에서 지금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a를 바깥으로 빼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고 뒤에 c를 빼놓고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 나누면 2a분의 b가 되고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a 가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고 얘를 빼내서 바깥으로 빼나갑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통분까지 시켜보면 귀찮아서 통분까지 시켜보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타나요. 계산해보면. 따라서 꼭점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값 4a분의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인데 이거를 이런 데다 대입하라고?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짜증날 것 같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우는 공식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함수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만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만 외우세요.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함계수 분의 1차함계수 이것만 외우시면 꼭점 x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꼭점 y좌표는 안 외우면 좌표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그때 y값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때 y값이 무슨 말일까요? 꼭지점 x좌표는 공식이 단순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 외워뒀다가 여기 적용해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나오는 y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꼭점 y좌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더 낫지. 아까 그 공식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높진 않아요. 복잡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근데 꼭점 x좌표는 왜 구하라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공식상 얘가 복잡하니까 얘라도 기억해서 그 값을 대입해서 꼭점의 좌표를 완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x는 하고 쓰시고 이 꼭점 x좌표를 갖다 쓰시면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이 포물선이 좌우 대칭 형태를 띠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점 x좌표 구하는 동시에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니까 저거는 무조건 외워두도록 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외우셔야 됩니다. 저 공식은. 자, 그럼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 안 만들고 그냥 공식에 대입한다고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쓰시고 2 곱하기 a는 2차함계수죠.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b 1 그럼 따라서 꼭점 좌표는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남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1이 돼요. 그럼 꼭점 y좌표는요? 그때 여기다 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로 통분해야 되니까 2분의 2 플러스 2분의 4 이걸 계산하면 꼭점의 y좌표 나오죠. 그럼 2분의 5 네, 이 꼭점 좌표예요.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비율 단순하죠. 뭐 공식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써보니까 할만해요. 네. 가끔 물론 이게 좀 복잡한 분수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상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공식을 외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래도 공식을 남겨해 두면 뭐 복잡한 과정 없이 결과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공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뭐 소수가 나왔든 분수가 나왔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배운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완전 제곱식 아니면 공식을 외우시는 거로 이렇게 해서 꼭점 좌표를 구하시면 일반형도 그때부터는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좀 전에 했던 겁니다. 네. 그냥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나머지 집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완전 제곱식 해봅시다. 3 빼내고 x제곱 3으로 나누죠? 2x 플러스 1. 네. 선생님 플러스 1이 몇을 갖다 끼면 완전 제곱 되지 않나요? 이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가면 그냥 플러스 1이 아니고 3을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듭니다.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필요한 한 가지는 여기 3개 한 가지. 그럼 3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x-1의 제곱이 될 테고 곱해서 빠져나와서 뒤를 플러스 1을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제곱 밑에 있는 이 x식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마이너스 2 그리고 아래로 볼로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며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
몇 번인가요? 네, 5번이 정답이죠. 나머지는 뭐든 하나 안 맞아요. 오른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오늘 수업 배우는 중에 얘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 참수의 일반형은 꼭지점만 생각해보면 참 우리한테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애인데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얘가 상당히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앞쪽에서 직선할 때도 배웠지만 직선을 그리다 보면 직선이 분명히 X축과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죠. 이 교점 X좌표를 보통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X절편은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점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는 그 교점에 X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X절편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의 Y좌표, 걔가 Y절편값이죠. 그래서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무조건 0점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X절편 구하려면 Y에 0점으로 계산하셔야 되죠. 그때 Y값, 그게 Y절편, 그때 X값, 얘가 X절편.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절편이 그래프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위치를 잡아주기도 하고 실제로 Y축 어디에서, X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이차함수는 이 절편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직선보다 일단 쉬운 것 첫 번째 Y절편부터 이해해 봅시다. 이 포물선이죠.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근데 걔가 구해지려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Y값을 찾아야 되죠. 근데 X에 0 대입하면 얘랑 얘랑 싹 지워져요. 그래서 뭐가 남죠? C가 남아요. 그러니까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상수는 실제로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인 Y절편을 뜻하기 때문에 이 포물선 그래프 그릴 때 일반형 맨 끝에 있는 C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 뜻이죠. 뭐 따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2창, 1창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 얘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겠구나. 그러니까 저게 크기가 얼마인지, 양인지 0인지 음인지를 기준으로 Y축과 만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X절편. 얘는 Y에 0 대입해서 자, Y에 0 대입해서 그때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기준으로 풀고 있는 거니까 Y에 0 대입해 보세요.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이때부터는 2차 함수가 아니죠. 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맞나요? 2차식은 는영꼴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죠? 해, 그렇죠. 좋은 대답이에요. 근. 결국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제로 이 2차식이 0 만들어질 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때 x값, 달리 말하면 해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중요한 개념,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이 섞인 겁니다.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2차 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거는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은 그 식이 0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8.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를 그리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가로로 묶고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필요하고 뒤에 마이너스 8 갖다 붙인 다음에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 되고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상태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포물선은 1,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가지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1,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다. 단 y 절편값이 마이너스 8에 있죠.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 마이너스 8. 여기쯤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좌우 대칭 형태로 그러니까 축을 꼭점이 잡히면 축의 위치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x는 1이 축이고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이 정도의 위치를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이 되는데 이 포물선에서 여기의 위치를 말해요. 얘랑 얘 포물선이 x축과 만날 때 교점의 x좌표 얘가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되는 겁니다. 얘가 0 됐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죠? y값이 0이잖아요. 그럼 이 y가 0으로 바뀔 때 이 x값을 구해보면 포물선이 만나는 x 절편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x 여기 4, 2,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나요? 곱해서 마이너스 8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딱 맞잖아요. 그럼 인수분해는 y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며 따라서 x가 4가 되면 y값이 0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가 돼도 y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4,0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상 4가 되고 여기 위치상 마이너스 2가 돼.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절편을 통해서 구하고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죠. 꼭지점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축을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찾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그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반대 역순으로 해보는 겁니다. 역순이라는 얘기는 나는 이 방향으로 내려와서 결국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니에요? 반대 역순으로 이 방향으로 가서 이걸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차함수가 잘 보니까 꼭지점 구하기 전에, 이게 표준형 바꾸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이런 식으로.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그러면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와 4에 있다는 뜻이구나. 맞니? 그럼 어디로 볼록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지. 양수니까. 그럼 그러면 이게 맞아요. 맞고 포물선은 항상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여기 x축과 포물선의 축이 만나는 이 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와 4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좌우 대칭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4와 마이너스의 무슨 점이죠? 중점이야. 네가 알고 있는 중점의 개념은 더 잘 아는 평균의 개념을 구할 수 있죠. 중점은 둘의 정중앙이니까 둘의 값을 더한다면 2로 나누면 그게 평균값이고 그게 중점 좌표 구하는 겁니다. 그럼 4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2, 걔를 2로 나누면 1. 여기 x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1이 되며 꼭지점의 x좌표가 1 나온다는 얘기죠. 맞니? 그럼 꼭점의 x좌표를 알면 뭐도 할 수 있죠? 꼭점의 y좌표도 구할 수 있잖아. 또 그렇게 배웠잖아. 꼭점의 x좌표를 알면 대입해서 꼭점의 y좌표를 구한다.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3. 1 대입해보세요. 3.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꼭지점을 통해서 그래프를 찾고 그래프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방정식 해를 구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역순을 하다 보니까 꼭지점 몰라도 돼. 반대로 이 2차 방식이 인수분해만 된다면
쉽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x 절편의 위치를 찾고 그 x 절편의 정중앙에 축이 만들어지며 그 축의 x좌표가 결론은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그 x좌표를 집어넣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은 꼭지점 좌표를 구할 때 완전 제곱식 아니면 공식 이렇게 했었는데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라도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계산상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 인수분해만 된다면 해가 쉽게 구해질 수만 있다면 그 두 개 x좌편의 중점이 꼭지점 x좌표고 그걸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 방식 완전 제곱식이나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단순해질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x좌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도 담고 있고 얘를 통해서 x과 만나는 교점을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추론할 수 있다는 또 중요한 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 좀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포물선이 일단 얘를 아래로 볼록한 예를 든다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항상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두 점에서 이렇게 뭐죠? 네. 이게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x축과 만났을 때 이 교점의 x 좌표가 그 2차 다항식을 0 만드는 해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해가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근이 한 개라는 얘기잖아. 2차 방정식 근이 한 개인 케이스를 무슨 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근이라고 지금 민준이가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로 겹치는 상태를 중근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이 2차식은 2차 함수는 y는 어떤 식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라 중근이 나오니까. 얘는 교점이 없네? 그럼 교점이 없다는 뜻은 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0 만드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연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예제서 한번 다음 2차 함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y절편은 얼마인가요? 그럼 눈만 있으면 답 나오죠? 여러분 다들 눈 있잖아요. 마이너스 4. 여기 y절편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그럼 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x절편이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돼요. x절편은 y에 0 집어넣어서 x가 9예요. 그럼 0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인데 2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 풀 때 2창 앞에 음수 두는 게 좋아? 안 좋지. 그쵸? 일로 넘겨주는 게 좋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여기 x, 여기 x, 여기 4,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되겠죠. x-1, x-4는 0. 따라서 x가 1 또는 4가 되더라. 따라서 x절편은 1, 4. 이렇게 두 개가 x절편이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절편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뭐였어요?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근데 답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얘는 0,-4. 얘는 1,0, 4,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제가 y축과 만나는 교점,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이렇게 될 테니까요. 얘도 x절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y 0 집어넣으시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합시다. 아니면 2양을 해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3 곱하면 이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18이 되고 이렇게.
여기 x 하나, x 하나, 여기 6 하나, 3 하나, 둘 다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 18, 더한 마이너스 9. 딱 맞죠? 그럼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 0. 따라서 x는 6 또는 3. 그래서 y절편을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0, 마이너스 6이고, 이 x절편을 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x가 6일 때 y가 0이 되고, x가 3일 때 y가 0이 되죠.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축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보세요. 아래를 볼까 포물선이랑 치고, 이거 x가 1이 축이에요. 근데 여기 x는 3이라는 포물선이 있어, 축이. 그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누가 더 축이 오른쪽에 있나요? 이거 더 오른쪽이겠죠? 달리 말하면 꼭점 x좌표는 얘는 1컴마로 채워되고 얘는 꼭점 x좌표가 3컴마로 채워하겠죠. 축이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뜻은 꼭지점의 x좌표가 가장 큰 걸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근데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나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같다고 그랬죠? 그 공식이 뭐였나요?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축의 방정식이나 꼭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죠. 네. 이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시면 돼요. 저기 있는 문제 중에. 근데 얘는 좀 쉽게 구해주죠. 축이 어디 있어요? x는 1에 있잖아요. 꼭점 x좌표 1이니까. 얘는 꼭점 x좌표가 얼마죠? 얘는 꼭점 좌표가 얼마? 1번 봐봐. 꼭점 좌표가 얼마야? 1,0. 2번의 꼭점 좌표.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자꾸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공부는 계속 쌓여가는데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 쌓이는 공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 왜 복습을 안 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무슨 형이든 간에 일반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곱 밑에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을 쓰는 거라고. 그걸 x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꼭점의 y좌표야. 그럼 2번 같은 거 보세요. 제곱 밑에 x 관계식이 누가 있나요? x밖에 없잖아. 얘가 0이 되는 x값은 0이겠지 당연히. 그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이제 뭐예요? 일반형이라 이렇게 쉽게 못 구한다고. 그럼 3번부터는 뭐 완전 제곱식을 쓰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이 공식을 쓰던지. 근데 완전 제곱식 일일이 다 쓰기는 귀찮으니까 이 식을 씁시다. 그럼 x는 꼭점 x좌표, x는 1이 축. 꼭점 x좌표, x는 0이 축. 그럼 2번 일단 답이 아니네. 그럼 3번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2분의 1분의 b 1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답이 아니죠. 4번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1분의 b 마이너스 4 2네? 일단 얘가 답이 아니고. 5번 y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b 5 이거 얼마예요? 2분의 5 누가 더 크니? 5요. 이게 더 크잖아. 5번이 축이 가장 오른쪽에 있다. 다른 문제. 제곱식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겁니다.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라고. 네. 4분의 1을 빼면 이 식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고 당연히 5는 뒤에 빼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수는 안 끌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4분의 1을 여기는 x제곱을 4분의 1로 나누면 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x를 4분의 1로 나누는 건데 나누기 4분의 1 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4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개수에다 4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혹시 네가 쓴 답이 의심스러우면 분배해봐. 이렇게 분배하면 얘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얘 나오지 않나요? 분배해서 잘 나오면 잘 계산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된 거고 요 뒤에 뭐 갖다 붙여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됐을 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4의 반 그거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완전 제곱이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의 제곱 4가 와야 된다고. 근데 없던 사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빼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부터 차례로 세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제 여기 1번에 써야 될 거는 마이너스 4x에 이제 4를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바깥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x 여기에 4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세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4분의 1, 얘는 XX, 2,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거 곱해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럼 4분의 1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계산해보면 플러스 4가 남아요. 그럼 써야 될 게 여기 3번에는 2 써야 되고, 여기는 백이 얼마 빠져나오냐 물어보니까 요거 빠져나온 거죠. 마이너스 1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 여기는 이 식이 이제 이거겠죠.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된다. 그럼 1번 답은 4 맞고, 2번 답은 4 맞고, 3번 답은 2 맞고, 4번 답 1이죠. 4가 아니고 2가 틀렸네요. 5번은 4가 맞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6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근데 점 A와 점 B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네? 포물선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은 방정식에 해랑 같다. 따라 저거를 Y는 이라고 쓰지 말고 0은 이라고 써야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 0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필요하겠네요. 여기 X, 여기 5, 여기 3,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나요? 곱하면 마이너스 15, 더하면 플러스 2가 딱 떨어지니까.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5와 3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 점 A 좌표가 위치상 마이너스 5,0이 될 테고, 저 B의 좌표가 3,0이 되겠죠. 얘 3, 얘 마이너스 5예요. 그럼 거리는 얼마입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